안녕하세요. 자, 실천 기술론입니다. 실천 기술론 제 1장과 2장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 우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인데요. 1번 보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변화를 위하여 개입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학습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가치 기반의 지식 기반의 기술이니까. 이거 지금 기술이잖아요. 실천 기술. 그러니까 기술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은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기술도 학습이 가능한 것이고, 자, 그다음 행동과 개입의 과정이다. 그다음 가치를 통합한다. 가치와 지식을 통합한 것으로 이제 기술이 있게 됩니다. 1번 사회복 실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과학성과 예술성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사회복사의 그 전문성은 과학성과 예술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학성, 예술성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관점과 이론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심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이제 기타 학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학제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이 학문에 있어서도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반영하고 가치와 윤리를 반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이제 이 과학성과 예술성에서 예술적 특성을 물어봤어요. 예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네요, 이번에. 자, 거기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과학적 기반에 관련된 활동들이고,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 요거는 예술적 특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에서 이 관계론의 이 관계 형성의 기본 요소들 있었죠. 우리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 헌신과 의무, 그다음 이제 진실성, 그다음에 자기 노출, 그다음에 공감, 지금 감정이입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 요소 중에. 그러니까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들이 다 예술적 기반에 해당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5번이 예술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그 전문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과학성은 현상 지식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과학성과 예술성 중에서 과학성이, 즉 과학적 기반이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과학성이 예술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 사회복 실천의 예술성은 전문적 관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자, 또 예술성, 직관적 능력을 포함하는 거고, 사회복 실천의 과학성은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죠?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거지만, 왜냐면 이제 전공 지식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술성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5번. 자, 19회 때 나왔네요. 전문적 기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론과 실천의 준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자, 이론과 실천의 준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과학적 기반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기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연구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거 과학적 기반이고요. 자, 가치관은 예술적 기반이고요.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 이건 다 예술적 기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에게 과학성과 예술성의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역량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과학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죠? 자, 그다음에 6번.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을 추상성에서 구체성의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패러다임, 관점 또는 시각이죠. 그다음 이론, 모델, 실천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6회 때 처음으로 이게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7번에서 21회 때 자, 지식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1호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의 집합체이다. 맞습니다. 관점은 개인과 사회에 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고 체계이고, 자, 실천지혜는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한 것은요, 그건 모델입니다. 실천 지혜가 아니라. 예. 자, 그 지금 실천
지혜를 지금 그러니까 모델의 내용을 실천 지혜라고 해서 지금 틀리게 된 것이죠. 그다음 이제 패러다임은 역사와 사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추상적 개념 틀이고, 모델은 실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적용 방법을 제시한 것.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강 명령을 받던 사람의 출석률이 떨어졌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사의 태도로 잘못된 것은, 자, 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수강 명령을 받는 것은 이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도 강제 수강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출석하지 않으므로 법적 제재,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직면하기죠. 결국 당신이 지금 출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자,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 이해합니다. 그죠? 그의 분노는 이제 다뤄줘야 돼요. 이게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십시오.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 대신에 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맞죠. 자, 그다음에 9번. 사회복사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공감하는 기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앞서서 이제 수강명령 대상자도 이거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여서 제가 여기 같이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22회 때 이게 나왔는데, 원하지 않은 면담이 클라이언트에게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정말 자기 오기 싫은데 딱 멱살 잡혀가지고 막 끌려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니은. 클라이언트 행동을 사회복사의 가치관에 맞추어 평가한다. 사회복사가 자신의 가치관과 이런 선입견으로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니은은 옳지 않고요. 디귿.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사회복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온화한 태도로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건 맞죠? 기억 디귿 니은은 맞습니다. 자, 10번.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사가 자기 노출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역전이를 활용한다. 역전이를 활용하지는 않죠. 그죠? 역전이를 활용하는 게 아니죠. 역전이가 발생되면 그러면 그 사회복사가 본인이 그 사례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 사회복사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야 합니다. 역전이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옳지 않고, 자,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죠? 자기 노출은 양자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자기 노출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기 노출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자기 합리화를 돕기 위해서, 또는 사회복사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거 다 옳지 않죠? 자, 그다음에 11번. 전문직 가치 체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형평성의 원리, 그 다음에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 공동의 책임,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의 원리 모두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2번. 사회복사가 자기인식이 중요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이런 자기인식은 우리 실천론에서 그 윤리강령 그쪽에 역사 들어가기 전에 윤리강령 끝에 이제 자기인식을 주로 다룹니다. 거기서. 자, 거기에 이제 실천 과정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객관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맞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이 원조 관계에서 결국 사회복사는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맞고,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될 만한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두 맞습니다. 자, 13번.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지식의 내용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번에 22회 때 문제가 나왔네요. 인간 행동과 발달, 인간관계와 상호작용, 사회복 정책과 서비스, 사회복지 자신에 관한 지식. 그죠? 사회복지 자신에 관한 지식. 이게 이제 자기인식과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4번. 사회복지 실천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회의를 통해서 통합적 지원 방법을 논의를 하죠. 맞아요.
가족 치료 모델을 이야기하여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 윤리적 가치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직장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이제 윤리적 가치 갈등의 문제에서 일단 동료보다는 이제 슈퍼바이저에게 더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좋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직장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이용자 인식을 확인한다. 맞죠? 이 초점 집단 면접 FGI인데 이 포커스 그룹이죠. 초점 집단 면접을 이용해서 이용자 인식 확인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 그 자른 거 딱 그 단위로 제가 지금 우리 기출문제 분석 강의도 진행을 하니까, 자, 2장까지를 봅니다, 이번 시간. 자, 그 11회 때 문제가 나오지 않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 12회부터, 사실 이제 우리가 12회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한 문제씩만 나왔죠. 그렇죠. 아예 한 문제씩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거의 정신 역도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을 강조하고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죠. 그 다음에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이용하고요. 저항, 방어 기제, 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훈숙, 꿈의 분석 기술을 사용하고. 근데 사회 구성주적 관점 아니죠, 여기는? 사회 구성주적 관점 아닙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이 정신 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자, 2번. 정신 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초자아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기능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 자아가 하는 역할이죠. 현실을 고려하는 이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를 중재해주고 있습니다. 학문 보유적 성격은 의타심이 많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다. 자, 이 문장이 나왔는데요. 제가 우리 이론 강의나 또는 핵심 이론 강의에서도 프로이트의 이론, 인행사에서 다룰 때 이 문장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성격과 관련해서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게 나온 적이 있는 것은 좀 기억하자 해서, 의타심이 많은 것은 구강기의 구강 수동적 성격에 해당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은 구강 공격적 성격에 해당이 되죠. 자, 학문 보유적 성격은, 그렇다면 학문 보유적 성격은 고집이 세고 인색하고 복종적이고 시간 엄수하고 지나치게 청결한 특징을 갖죠. 그죠? 이 학문 보유적 성격은 지나친 배변 훈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성격.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게 아니라 진단주의 학파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이죠. 클라이언트의 꿈, 자유현상을 해석하는 목적은 통찰력 제고죠. 일단 정신 역동 모델의 치료 목적은 뭐였죠?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 그죠?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 그래서 요거 여기에 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이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통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적 처방보다 통찰력 향상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 자체가 통찰력 향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통찰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전의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것은 역전이죠. 그죠? 만약에 그 전의를 살릴 거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갖는 전의를 치료기법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전의와 역전의가 치료기법으로 사용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이제 관계론에서는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됐었고요. 이게 이제 인행사에서는 이제 방어 기제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치료 기법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정신 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는 것이고요. 자유현상 훈습 직면의 기술을 사용하고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죠.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 거기는 맞았는데 미래의 의지 틀렸죠. 그게 과거와 현재예요. 미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 분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증진시킨다.
그죠? 통찰력 증진. 맞습니다. 자, 4번. 정신역도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심리적 결정론, 정신적 결정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발달 단계상 고착이 뭐였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좌절과 방임에 의해서 고착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거 지금 인행사에서 이건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 고착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역도 모델, 즉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용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행, 방어기제 중에 퇴행이 있죠? 고려한다. 자, 성장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그죠? 통찰보다 치료적 처방이 아니라 치료적 처방보다 통찰에 초점을 둔다. 통찰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원초와 초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 해소를 위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원초와 초자 간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중재해요? 자아가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5번. 정신역도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통찰보다 치료적 처방이 아니라 치료적 처방보다 통찰이죠. 무의식적 충동, 미래의지가 아니라 미래의지 또 틀렸죠. 사회 구성주의 관점 틀렸고요. 기능주의 가합화 틀렸죠. 이거 보면 5번 18회 때 나온 것은 앞서 우리가 문제 나왔던 것들에서 틀린 문장으로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5번이 맞죠. 자유현상, 혼습, 직면.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정신역도 모델 계획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인데 이게 22회 때 지금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그 순서가 나올 거라고는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디귿의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먼저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일시를 위한 자아 구축 단계인데 이 동일시가 바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동일시함으로써 사회복사의 생각과 행동을 또는 태도를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을,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니은, 클라이언트의 자기이해를 원조하는 단계, 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는 나왔으니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 형성, 그 다음에 동일시, 딱 이렇게 키워드를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 그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언트의 자기이해 원조. 이렇게. 다음의 사례는 어떤 심리 개입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아이의 엄마가 사회복사에게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자, 엄마가 지금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회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못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료하죠? 명료화 또는 명확화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끔찍해요 라고 말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가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네요. 끔찍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정답 해설에 보면은 이 명료화가, 즉 명확화가 사회복지사가 이해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에도 해당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면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 뭐 남편의 어떤 술 문제든 또는 이제 아이의 뭐 학습 부진이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명료화에 해당이 됩니다. 즉 사회복사가 잘 이해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거기 2번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한 통찰 수준을 높여 경험적 확신을 갖도록 클라이언트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해 주는 것은 훈습입니다. 자, 3번 집단 성원 A군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했다. 감정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사가 A군의 왜곡과 사고의 불일치를 설명하여 A군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했다. 뭡니까? 불일치 설명하는 거? 직면이죠? 이거 9회 때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회는 합격률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이제 역대 가장 합격률이 떨어졌던 시험인데요. 근데
구에 이렇게 기출표기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그 9회 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9회 때 나온 문제라고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9회 때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이제 계속 삐껴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계속 내용이 추가되어서 우리가 뒤에 이제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이전에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공부해야 할 기출론점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사춘기 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면담에 사육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10회 때인데 지문이 굉장히 기네요. 그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라면 자식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는 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 내용을 엿듣고 가방을 뒤지다가 지난주 딸과 크게 다투었어요. 미행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육사가 따님과 생각이 많이 달라 걱정도 많고 불안하시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다소 혼란스럽네요. 지난번 상담에서는 친정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어린 씨를 힘들게 보내셔서 본인 자녀는 많이 밀어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뭡니까? 지금 그렇게 말은 했는데 지금 딸한테 하는 행동이 지금 그렇지 않죠? 불일치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직면입니다. 자, 5번. 정신역도 모델의 계획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직면,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초점화예요. 직면이 아니라. 자, 그 이제 훈습.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해서 심화 확장하는 거 맞고 자유현상,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사가, 즉 상담자가 직관과 직관력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꿈의 분석, 꿈을 통해 나타나는 무의식적 소망과 욕구를 해석하여 통찰력을 갖도록 한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다음 사례의 사회복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사회복사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의 정서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알코올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역전이 이제 조심해야 돼. 이건 역전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과 분노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억압한다. 그렇지 않고요. 이제 과거 경험이 현재 자신의 어떤 감정과 약점을 주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돼요. 역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 나머지 거기 이제 답이 이제 2번이 답입니다. 지금 역전이 문제인데 그 7번 보면 사례관리자들은 사례관리팀장의 슈퍼비전에 불만이 많다. 다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비클라이언트에게 항상 예외다. 서비스 이용 규칙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행동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 대한 학대의 후유증이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그죠? 자신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를 감싸기만 한다.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자, 8번 사회복 실천의 계획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클라이언트가 활용하기를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절차에 대해 시범을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모델링이죠. 모델링. 그죠? 자, 해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사의 직관과 직관력의 근거에 설명하는 거 맞죠? 자, 제명명 뭡니까? 제명명은 제정의라고도 하고 제규정이라고도 하고 제구성이라고도 하죠. 전략적 가족주의 계획기법이죠. 얘는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게끔 해서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해소하는 것은 환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자, 협상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 혼란스러운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명확화죠. 그죠? 자,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직면이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맞게 나왔고, 자, 그다음에 9번 정신역도 모델의 개념과 계획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해석의 목적은 통찰적 향상입니다. 맞죠? 자, 모순이나 불일치를 직시하도록 원조하는 단일성 기법. 걔는 혼습이 아니라 직면이죠. 그죠? 자, 전이는 반복적이고 퇴행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현상을 시행하는 경우에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억제시키지 않죠? 예. 자, 그 다음 10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전이는 정신역동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전이와 제가 이제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전이와 역전이가 치료 기법으로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 옳지 않고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맞고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닙니다. 라포가 형성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 과정, 지금 우리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 과정 관계 형성이 이제 맨 처음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훈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럼 맞아요. 자, 11번. 같은 반 친구를 때린 중학생 B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의뢰되었다. 그러나 B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뭡니까? 이거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자, 클라이언트보다 의뢰자의 견해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 오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협조적인 태도는 저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원인까지 탐색할 필요는 없다. 이 저항을 탐색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저항 탐색, 이게 바로 이제 저항 분석, 이게 정신역동 모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원치 않는 의료 과정에서 생기는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고요. 비협조적인 태도를 바꾸려고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곧바로 개입한다. 이거 올바르지 않죠?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비자발적 또는 이제 비협조적인 이 클라이언트 와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 비밀 보장 원칙이나 학교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제 학교에 보고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이제 적용될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12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기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자, 증명,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와 행동 간의 불일치, 자기 모순을 직시하게 한다. 맞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직면, 해석, 전이 분석, 명료하는 모두 다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기법이죠. 그죠? 만약에 그 목차에서 뭐 가령 거기에 외연화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일단 그건 제낄 수 있어야 돼, 바로. 그렇죠. 내용을 보기 전에 뭐 일단 그 얘들이 다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기법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내용까지 보는 게 좋겠죠. 자, 해석.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난 클라이언트의 특정 행동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 맞고요. 전이 분석.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느꼈던 감정을 치료사에게 재현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그죠? 클라이언트가 전이든 역전이든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인물과 현재 인물을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전이도 역전이도. 근데 이제 주어가 다르죠. 이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에게, 그다음 이제 역전이는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것인데 맞게 나왔죠? 자, 니을.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장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훈습입니다. 명료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죠. 그죠? 4번. 자, 이제 23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의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우선 1번 보면 1장에서 출제가 되었죠. 자, 이게 이제 실천지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출제가 된 거죠. 맨 처음에는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지에 이거 지금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걸 한꺼번에 물어봤죠. 근데 이번 23회 시험에서는 실천지혜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죠? 실천지혜. 자, 암묵적 지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영향을 받는데, 자, 3번 보니까 실천 활동을 조작화하고 구조화한 것. 실천 활동을 조작화하고 구조화한 것은 뭐예요? 이거 모델이에요, 모델.
그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개인의 가치 체계와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유용하나 공인된 지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3번이 출제가 되었는 3번이 답인데요. 자, 그다음 2장에 보면 이제 모델에 들어가서 정신역동 모델 문제입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은 계속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좀 자세히 보면 옳은 겁니다. 1번 전이는 뭐예요? 전이나 역전이는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에 해당이 되죠.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인물을 현재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이는 자 현재 인물에게 느끼는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과거의 인물에게가 아니라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 지금 현재 이 과거가 바뀌었죠? 여기가 과거의 인물에게 느끼는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현재의 인물에게 전치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자, 전이나 역전이나 둘 다 과거의 인물, 경험했던 인물을 현재 인물에게 동일시하는 것이지만 이제 주어가 다르죠.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하는 것이고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훈수. 경험적 확신을 갖도록 전이와 저항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거. 이게 맞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훈수분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인데 계속 이번에 맞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때 우회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것. 여기가 틀렸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회적으로라고 하는 게 틀렸고, 자, 그다음에 4번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자, 정신역동 모델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이죠. 그래서 통찰력 향상이에요. 결국 이제 이 해석도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향상, 즉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고요. 그다음 이제 5번 자유현상은 클라이언트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유현상은 제한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다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3회 시험에서 인행사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무의식이 작용하는 증거, 그래서 실수 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이 작용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바로 이제 말실수,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무의식이 튕겨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자유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를 제한한다 또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자, 먼저 첫 강의에서 다뤘던 1장, 2장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계속해서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